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45세 된 여성이에요. 저는 경기도에서 더욱 변두리 경기도로 들어가는 접경지역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합니다. 말이 기사식당이지 차로 30분 거리까지 모든 농사님들과 주민들이 제 손님이고 택시기사님들, 트럭 운전수들이 모두 제 손님이에요. 제 스스로 말하기 자랑 같겠지만 밥 반찬 정말 잘하거든요. 전라도 산골구석 밥집 맛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와 아이템 개발을 화순군에 사시는 우리 외할머니가 하셨으니 당연하죠. 반찬 구성도 지금도 때 되면 올라오셔서 바꾸어 주시거든요. 제가 제 사연 말씀드리기 전에 가슴 복판을 사금파리 같은 걸로 그어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아버지께 한 말 때문입니다. 동생이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제부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미친 듯이 팔팔 뛰셨거든요. 밥상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전화기가 화분이 청소기가 공중을 날아가고 그런 난리판이 없었지요. 사실 결혼 문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웬만큼 하시다가 그만두셨으면 좋으련만 끝까지 반대를 하셔서 제가 아버지께 말했었어요. 아버지 우리 키우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다 자식한테 이기려고 그러세요? 배움 없어 아버지 살아오시면서 고달픈 거 그거 다 우리한테 푸시고 사셨잖아요. 아내 없이 두 자식 호래비로 키우는 고통 다 우리한테 푸시고 사셨잖아요. 뭘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다 하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은정이를 힘들게 하세요. 네? 은정이 지 좋다는 사람한테 줘버리자고요. 홀로 고생하며 키워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로 후비는 싸가지, 이런 싸가지가 또 있을까요?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식당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저희 집은 차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웅장하고 고풍스럽게 지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노가다판에서 목수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아버지께서 평생 사신 결과물처럼 온 혼을 불어넣어 지으셨고 아버지 재산으로는 이 집 딱 하나, 건평 67평, 대지 170평가량의 이 집이 다입니다. 사실 아직 개발되기 전의 동네라서 땅값도 아주 쌉니다. 그냥 아파트 들어가면 되지 전원주택은 난방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만만찮고 해서 저희 두 자매와 제부가 죽어라 반대했는데 내 평생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거라도 한 채 지어두면 내가 이거라도 하고 살았구나. 그래질 것 같아서 그려. 위로. 그래. 평생의 위로라고 해두자. 저희는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가 늦둥이인 동생 나타가 산후가 안 좋아서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엄마는 동생을 임신하고 늦둥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엄마를 친정으로 보냈던 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느낀 게 있다면 아버지는 되도록 엄마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딱 10살 때 태어난 여동생이 은정이에요. 자매지간이지만 제가 엄마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은정이는 그냥 동생이 아닌 겁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 9시가 다 되어 들어오시니 제가 동생을 도맡았죠. 둘 다 공부는 못했어요. 아버지도 공부해라 소리 안 하셨고요. 사실 머리는 부모의 유전이 대부분이니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밖으로 일만 하시며 다녀도 엄마가 해줘야 할 것은 아버지가 대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시락이요. 엄마가 산후 뒤끝도 안 좋고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가뜩이나 없는 재산 다 들어먹고 빚까지 지게 하고 떠나셨다니까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 버는 거에 60%는 빚 갚고 나머지 40%로 세 가족 먹고 살았으니 오죽하겠나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우리 둘을 없는 집 딸같이 안 보이게 애쓰셨습니다. 은숙이하고 은정이는 하고 다니는 것만 보면 있는 집 딸로 보지 누가 남의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집안 자식인 줄 알겠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여, 니들 아버지.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우리 밥그릇에 반반 나누어주고 당신은 찬물에 물 말아 고추장 찍어 드실지언정 말입니다. 우리 복장은 단정하고 이름 있는 메이크아웃하고 신발을 신겼으니까요.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돈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으니까요.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에 보내셨고 목욕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내셨으니까요. 부잣집 자식들이 워크맨을 들고 다닌다는 걸 아신 날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시장 나가서 아르바이트 일주하시고는 제게 워크맨을 사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외에 좋은 기억은 그닥 없습니다. 우리들을 너무 잡으셨으니까요. 엄마 없는 애들이란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하나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남의 집 자식들 3-4배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도대체가 몇 번을 말하디? 남학생들하고 길에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디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편의점인가 뭔가 거기 의자에 앉아서 깡패들처럼 모여 앉아 웃고 떠들어! 동네가 떠나가게! 심지어는 세워두고 다리에 회초리질까지 하셨어요. 네가 뭔데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짓거리에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냐? 그거 인간 말종들이 나는 짓이라고. 네가 뭐라고 친구를 빼돌려? 다리 똑바로 안 하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그런 일로 전화하기만 하게 만들어. 너 죽고 나 죽을 테니까. 저는 그걸 아버지 고달픈 거를 저희한테 푸신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얼추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걸 이해해드리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으니 그날이 꽝꽝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학교 갔다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마루로 올라가는 돌담에 아버지 신발이 있는 거예요. 날이 추워 일이 없어 일찍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그 신발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털고무신 있죠? 지금 따져보면 아버지는 그때 40대 초반이셨어요. 젊으시죠? 그 털고무신이 아버지 신발인 거예요. 그거 요즘에도 10,000원, 12,000원 하지 않나요? 그 털고무신도 글쎄 뒤축에 꼬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저희는 메이커 운동화만 사주시고 운동화도 여러 켤레였죠.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해드리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딱 한 번 동생 결혼 때 제가 반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늘 아버지 말에 따르는 효녀였다고 나름 제 자신을 위무합니다. 제가 17살 때야 엄마로 인한 빚이 큰 거는 다 정리되었으니 우리 집이 대체로 늘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는 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 벌려 옷장 사는데 따라붙었어요. 그렇게 조수노릇한 걸 시작으로 저도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아버지랑 둘이 힘합쳐 벌어 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도 한번 남들처럼 우리 집 가지고 살아봐요. 아버지 제가 버는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아껴서 먹고 살고 아버지 보시는 돈은 모조리 저금해서 우리도 빨리 집 사요. 그렇게 해서 당시 살고 있던 19평 다세대 주택에서 5년 만에 아파트 28평짜리를 사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벌어 모으신 것으로 5년 전에 경기도에 그 땅을 사셔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정원도 만드시고 텃밭을 만드시고요. 품격 면에서도 실용적인 면에서도 어찌나 멋있게 지으셨는지 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일부러 우리 집 앞에 차를 대고 사진까지 찍고 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는 언니 밑에서 옷장 사러 커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왜 그런지 실증을 잘 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인지 옷장사하고 전혀 비슷한 점이 없는 기사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잠깐 썼지만 제가 없는 집 자식이어도 있는 집 자식같이 하고 다녔고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불이 못 참고 재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의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 자체가 따뜻해서 주위에 사람이 늘 드글드글해요. 저는 째째하게 안 굽니다. 뭐든지요. 기사식당 하면서도 반찬 째째하게 안 담았어요. 고기는 없고 국물만 흥건하게 안 했습니다. 국보다는 고기가 많게 했어요. 어쨌든 주위에 늘 사람이 있는 태생이라 그게 장사에도 영향을 주어 손님이 늘 바글바글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가게를 내주시던 건물주인이, 이 건물주인이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되시죠. 아니지, 26살이라고? 시집도 안 가고 장사하겠다는 소리야? 게다가 남자들만 특식을 한 기사식당을 하겠다고? 당시 제가 식당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물은 단층 건물이었는데 차수리점과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수리점 사무실 비슷하게 사용하던 건물이었고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 가서 사실 저절로 앉은 자리에서 내려앉아 사라져도 불만 없을 건물인 상태였거든요. 사실 그대로 두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제가 수도 연결해서 싱크대를 들이기로 하고 월세 43만 원으로 내려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도 전라도분, 엄마도 전라도분이라 저는 유전자 속에 전라도의 손맛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시작하면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살 테니 2년만 장사 도와달라고요. 외할머니는 우리 집 일이면 두 손 두 팔 걷어붙이시는 스타일이셨으니 길게 부탁 안 해도 와주셨어요. 죽고 없는 자기 딸하고 똑 닮은 외손녀 둘 때문이겠지요. 아직 너무 정정하셔서 힘든 일은 뽑은 직원 2분께 시키고 음식만 할머니께 맡기면서 저도 요리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아예 돌대가리는 아니라서 그런 수완쯤은 버릴 줄 알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빚을 내셔서 3천만 원 보태주시고 아파트 사고 남은 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설사 아예 안 벌리기에 하겠냐고 식당을 연 겁니다. 우리 할머니 음식 솜씨야 고향 인근에서 알아주는데 설마 안 벌리겠어? 배짱 두둑했죠. 저의 푸근한 성격, 오종종하지 않은 큰손, 그리고 한 번 먹고는 2번은 안 오고 못 베기는 할머니의 음식 솜씨. 이것들이 합쳐져 우리는 2년도 안 되어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인근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집, 점심시간에 가면 앉을 자리도 없는 집이 된 겁니다. 기사식당 하면서 돈 정말 많이 벌었네요. 말 그대로 갈쿠리로 걸어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건물 주인하고 이야기가 잘 되게 중간에서 말을 넣어준 분이 계시는데요. 길 건너에서 미장원을 하시는 미장원 사장님이시죠. 미장원이랄 것도 없이 띄엄띄엄 집이 있는 동네도 동네라고 동네 아줌마들 사랑방 같은 곳이었거든요. 미장원 사장님은 이 동네 토박이로 정보통 소식통이고요. 물어드릴 소문, 안 물어드릴 소문 모조리 이분 입이나 귀에 들어갔다 나오고 동네 여론도 이분이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에서 어느 집 수쿠리를 빌려간 게 1년이 넘었는데 여적지 안 돌려주고 있다까지 모조리 이분이 정보를 꿰차고 계세요. 너무 웃긴 건 그 정보가 늘 반은 맞고 반은 늘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소문을 물어드리고 사람들은 또 갸웃갸웃하면서 결국은 믿는 거죠. 사람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저 옆에 내 입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꼭 부풀려져서 나오는 것 같고 도당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 없는 이분은 며칠이 멀다 하고 가게 한가할 시간에 들러서 수다 떠시고 가시는 분이죠. 어느 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쑥이 사장, 결혼 안 해? 사실 30만 넘어도 아기 가지기 힘들어.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30 넘은 며느리 들일 거야. 안 그래? 자손을 봐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쑥 사장 나이가 몇이야?
마흔 아니야? 언제까지 아버지 옆에서 그리고 동생의 제부까지 책임지고 살 거냐고. 네, 저는 이제 30에 접어든 동생하고 저하고 동갑인 제부를 책임지다시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이야기 드렸듯이 동생은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21살에 31살인 제부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동생은 당시 삼류대학이나마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대학가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는 제부하고 연애를 한 거지요. 제부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부모 없이 자랐고 싸움박질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깡패짓 하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대학 다니는 딸 중학교 졸업자인 그것도 10살 많고 홀홀 단신인 사위감 보시려고 하겠나요? 게다가 이제 21살짜리 딸을요. 골라골라 그런 놈을 골라서 시집을 간다고? 도박하는 놈한테! 동생 대신 제가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아버지, PC방이 왜 도박이에요? 그냥 게임하는 곳이라고요. 시끄러! 게임방은 다 똑같아. 그거 컴퓨터로 도박도 하는 거 아니야? 난 게임 소리 듣기도 싫어.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가 지고 말았어요. 너 죽고 나 죽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결혼을 동생이 임신해서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갑인 제부는 꼴에 또 성격이 보통은 넘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서 세상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성격은 지랄 같은 거요. 불이 못 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죽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상처가 많다는 건 사람이 성격만 불같았지 허당이라 남에게 돈도 잘 떼이고 사람도 쉽게 믿고 해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가게 날리고 제가 장사하는 기사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동생은 보습학원에 수학 선생님을 하러 나가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은정이 때문에 속 정말 많이 상하셨죠. 우리 집안의 유일한 대학생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니 졸업도 못하고 대학 2학년 때 날건달 같은 놈에게 시집 보내셨으니까요. 남들은 뭐라고 해도 제부는 제게는 든든한 친구 같았죠. 제부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달겨드는 술 취한 몹쓸 손님도 막을 수 있었고요. 남편 없는 저도 제부에게 의지하고 고아인 제부는 저를 형제같이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의리로 뭉쳐 친구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게 중매가 들어온 겁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대 집안이 원체 부자였답니다. 강남이 수십 년 전 개발될 때부터 부동산 투기로 큰 손이었고 땅 부자에 게다가 현금 부자였는데 암튼 집안 누가 뭘 잘못했는지 그 많은 재산을 날려가지고 현재는 여기 이 건물하고 경기도 어디에 원룸형 건물 2층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배우자감이 카센터 하니 둘이 알차게 벌어모아 살면 남부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원룸 건물 나중에 다 쑥이 사장 거 되는 거잖아? 조건이 좋으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제부도 좋아하는 꼴이라니요. 와, 나도 이제 형님 생기는 거네? 형제랑 소주 한 잔 기울이게 되는 거네? 남자 형제 생기는 거네. 와탕구나, 야. 시집만 가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혼수 떡 벌어지게 챙겨줄 테니까. 미장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신랑감은 홀시어머니 그게 하나 단점이지만 게다가 아들 하나 자식이지만 시어머니가 오히려 두 손 들어 결사 반대하니 모시고 안 살아도 되고 생활비 안 들여도 되는 게 어디냐는 거죠. 게다가 여자 나이 40에 초혼자리가 쉬운 줄 아냐면서. 쑥이 사장이 귀에 쓴 말일지 모르지만 세상사가 다 그래. 솔직히 배운 거 있고 전문직 여자들이나 여자가 나이 40 먹어도 초혼자리 해가지 우리처럼 이런 장사해 먹고 살면서 노처녀들은 초혼자리 해가는 게 쉽지 않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 속이 편하지. 안 그래? 그런데 쑥이 사장은 초혼자리 아니야? 게다가 1살 연하.
쑥이 사장하고 자기 아들하고 연결시켜달라고 시어머니 자리가 직접 말하더라니까. 그날은 제부에게 장사 맡기고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집 곳곳을 수리하고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목수이신지라 지은 지 4년 된 집은 고칠 게 늘 보이는 거죠. 그 취미로 사십니다. 물론 일도 하시죠. 평생 노동으로 굳은 몸, 놀면 몸살 난다시면서 아르바이트 삼아 쉬엄쉬엄 나가시는데 뭐 제가 기차게 벌어들이니 안 버셔도 되고요. 정원 파라솔에 나앉아 정원 가득 차 있는 풀벌레 소리와 먼 강에서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 속에 앉아서 아버지와 둘이 마시는 맥주는 천상의 맛이었죠. 아버지랑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끝에 중매 이야기를 했고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뒤이어서 너만 알고 있어. 은정이에게는 미리 이야기해줄 필요 없어. 내 가진 재산 이거 집 하나. 이거 네 앞으로 하고 죽을 거야. 아이고 그래봤자 뭐 몇 억 안 되는 집. 은정이 줘도 돼요. 끝까지 들어. 너야 먹고 살 능력 있으니 안 줘도 되겠지. 그리고 못난 자식 더 챙겨주고 싶어서 은정이한테 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은정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도 어쩌면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네 앞으로 할 거야. 김서방이 원체 사고를 잘 치고 사람한테 속길 잘하니까 은정이 앞으로 해서 못 넘겨주겠어. 이거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눠 가져. 얼마 후 인근 20분 거리에서 카센터를 한다는 남자와 선을 봤습니다. 생긴 것도 밉지 않고 제가 워낙에 오종종하게 구는 사람을 딱 싫어하는데 매사에 시원시원 쫌스러운 구석이 없고 화통하더군요. 제부랑 셋이 놀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 웃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야기를 통해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마침 가게 쉬는 날이라 집에 있는 제부까지 불러내어서 우리는 첫날부터 가깝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인보다는 친구처럼 이어진 관계였죠. 아니, 제가 이 지역 또래들은 다 알고 있고 다들 소주 한 잔씩은 해서 물어물어 알 텐데 우리 10년 가까이 어떻게 얼굴 한 번 못 봤을까요? 이렇게 술 잘하는 한량이면 분명 내 귀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게요. 이 지역에서 우리 식당 한 번 안 온 사람 드문데 어떻게 20분 거리에서 장사하시면서 한 번도 안 왔대? 신기해 죽겠네. 나 원래 서울에서 하다가 이전에 온 지 1년도 안 되거든요. 다음날 저녁에 가게로 찾아온 그 사람과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제 식당 건물 주인이라고요.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중매를 넣은 거고 자기가 워낙에 덜렁덜렁 대충 사는 사람이라 저같이 똑부러진 사람을 붙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기분 나쁠 일은 아니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추진하신 일인데요. 남편과 그 다음 주부터 한 달이 지날 동안 매일같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데이트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남편이 매일 우리 가게에 와서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사실 이 지역사회에서 움직일 곳이라고는 별로 없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사람들이라 그 한 달 사이에 진도를 많이 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이 멀다 하고 가게에 들러 밥도 먹고 우리 직원 아줌마들하고 수다도 떠시는 게 낙이었던 미장원 사장님은 중매를 연결시켜 주시고는 일체 발길을 안 하시더군요. 왜 요즘은 미장원 사장님이 발길이 뜸하시지? 숙 사장 이야기는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없을 때를 귀신같이 알고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거든. 아니, 지난번에는 길에서 마주쳤는데 왜 내 눈을 똑바로 안 보시고 피하시는지 이상하대? 워낙에 말 때문에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시고 한동안 응고하고 그러신 분이라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선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남편이 차 안에서 청혼을 하더군요. 엄마가 원룸 건물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사시니까 오히려 엄마가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결혼하면 우리가 엄마를 생활비 드릴 일은 없고 어쩌고 하는데요. 청혼을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웃긴 저는 김경태 씨, 우리 결혼하나요? 누가 우리 결혼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럼 결혼해야지 안 해요? 이 여자 이렇게 정조관념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모가 일을 이루어 주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우선은 사람이 밝고 웃기고 명랑한 게 좋았으니까요. 남들은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쭉 달콤하다는데 저는 3개월 만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3달이 지나가도 남편이 생활비 명목이랍시고 단 얼마라도 돈을 구경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말어 식당이 한가한 시간에 창밖을 보며 생각을 하고 또 했는데요. 아, 저 아저씨들 담배를 왜 저렇게들 피워대나 몰라. 나도 다른 식당들처럼 아예 흡연 장소를 없앨까? 담배불이나 제대로 끄고 가지. 저게 뭐야? 그렇게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제 멍한 제 시선 속에서 옆 가게 카센터 수리점으로 승용차 한 대가 한가하게 들어가더군요.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남편 가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 가게 직원들도 결혼식장에서 봤으니까요. 이래저래 차를 끌고 남편 가게에 갔더니 가게 앞이 사람들로 시끌시끌한 겁니다. 지나가며 얼핏 보니 주차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가게는 3층짜리 건물인데 2층, 3층이 가정집이고 아래층이 카센터고 옆은 다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직원들이 맞이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제 눈길을 피하는 거예요.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해주는데 묻기도 그래서 다시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낮에 어디 갔냐고 하니까 친구가 와서 커피 마시러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월 수입이 제가 버는 돈의 4분의 1도 안 돼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니까 남편의 수입을 맡기게 하고 싶은 건 여자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자존심상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살이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뭔지 치사한 말을 하기 싫더군요. 그 즈음에 저희 시어머님께 뜨악할 일이 생겼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제게 가족일수록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알지? 월세는 변함없이 꼬박꼬박 제 날짜에 넣어라. 나 너 그거 하나 계산 바른 거 보고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니까.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오케이? 저도 어머님과 가족이라고 월세에 차질을 빚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먼저 저러시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주주로 지분만 30% 정도 먹는 걸로 하고 동생 부부에게 기사식당을 넘기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 장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한우 물회식당이요. 이게 경주의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음식이거든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우 물회를 싫어할 수 없다는 제 판단력과 이 지역에 맞는 어떤 요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대박을 칠 거라는 육감이 움직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동생 부부도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하고 조카 2명도 커가는데 언제까지 처형가게 일꾼으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빼먹을 만큼 먹었으니 또다시 발병이 나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의 계획을 남편이 시어머님께 말씀드렸고 시어머님은 빵빵하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누구 마음대로 친정에 넘기냐고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 싫으면 건물주인 당신한테 넘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임대사업은 어머니 사업이고 제 식당은 제 사업 아닌가요? 여기까지 제 스스로 온 걸 제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하나요? 어머니 돈 단 1원도 안 들어갔죠? 무슨 권리세요? 할 말 없어진 시어머님은 얼굴만 벌개졌다 펄해졌다 하시더군요. 반면 제 동생 부부는 드디어 자기들에게도 희망이 보인다며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시장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힘든데 희망을 품은 동생 부부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부, 이 건물 이거 다 쓰러져가 보여도 나 여기서 돈 모았어요. 제부도 여기서 모아서 발판 만들어요. 새벽 시장 허투루 다니지 말고 내 가게 물건 산다 하고 사시라고요.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시더군요. 동생 살길 터주고 자리를 옮겨주는 모습이 마지답다는 겁니다. 동생 부부가 제가 남겨두고 떠나는 기사식당을 이어받아 거기서 돈 벌 행복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새벽에 기사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인근 지역 차 가지고 다니는 남성들은 대체로 우리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편하게 두니까요. 저의 너그러한 마음이 화근이 된 거예요. 담뱃불에 의한 불이라더군요. 오래된 건물이라 소방시설이나 알림도 안 되어 있었고 세운 지 50년 넘는 동안 불 한 번 나지 않아서인지 시어머님은 안전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건물이거나 새 건물이면 세입한 사람 또한 안전에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에 24시간 팽팽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사그러져가는 건물이라 어느 누구 하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평생토록 돈 좀 모을만 하면 남에게 사기당하고 날려가며 살았던 제부는 술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희망이 보일 거라고. 태어날 때 부모에게 버려진 팔자가 무슨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 형, 미안하오. 재수없는 나 때문에 저 형까지 애기 끼어드는구랴. 시어머님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이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건물 불냈으니 건물을 싹 새로 지어놓고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네, 사실 맞는 말씀이죠. 저희가 불을 냈으니 저희가 지어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거는 맞아도 며느리로 서운한 감정이 없을 수 없더군요. 가족이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 일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불이 나서 생업터가 날아가 세상이 무너진 듯한 며느리에게 꼭 그렇게 말입니다. 미장원 사장님이 오랜만에 와서 입침을 튀기며 시모님 욕을 하더군요. 사장님, 이게 50년이 된 건물이든 5일 된 건물이든 남의 건물에 불낸 거는 맞으니까 저는 지어드리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아무 말씀 마세요. 속만 뒤집어지니까는. 쑥이 사장, 까짓 거 지어줘. 과부 달러 빚을 내서라도 지어줘, 까짓 거. 치아들 노르... 아이, 아니 그 뭐냐. 내 말 믿고 지어줘. 모르긴 몰라도 쑥이 사장 곧 하늘에서 돈 무더기 떨어져 내릴 테니까. 이까지 몇 억? 지어줘. 저는 그때 경황이 없어서 돈 무더기 이야기가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귀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불행은 연타로 오더라고요. 남편도 어떤 사람인지 저는 건물에 불이 난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식당 터를 지나가는 원래 단골들이 하나같이 불난 터를 치우고 있는 저를 바라보던 안타까운 며칠보다 더 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개 중에 가장 말을 못 참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쑥사장,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저기 와타카 센터가 신랑 아니야? 가봐야 쓸 건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오고 경찰 지구대에서 저를 찾더군요. 지구대로 갔죠. 남편은 전문 도박꾼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2년 전까지 대범하게도 서울 강남 복판 오피스텔 지하 관리실에서 10년이 넘게 도박판을 벌이다가 경찰망에 걸려들었답니다. 그거 피해서 서울 중계동으로 들어갔대요. 중계동 백사마을인가 뭔가 서울 마지막 달동네가 철거되고 그 뒷산을 타고 산에서 전국에 한다 하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꾼들이 모여 도박판을 벌인 적이 있답니다. 그 방법이 선두가 되어 자리 옮겨가며 전국의 야산을 타고 도박판을 벌였고 크게 걸려들어 실형을 살고 나온 적도 있는 사람이라네요. 그리고 1년 전에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거고요. 이제 정말 다시는 안 한다는 약조는
지엄마에게 수만 번 했을 겁니다. 그 약속 믿고 시모님이 카센터를 얻어주니 2층을 도박꾼들과 통째로 사서 도박장을 차린 거예요. 생전 주차 문제 일으킬 일 없는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차들이 모여드니 주차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고 경찰 망에 걸려든 거지요. 미장원 사장이 중매 넣을 때 침을 튀기며 자랑한 시어머니 원룸 건물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였답니다. 남편의 도박비 때문에요. 그래서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않은 거고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가진 재산은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카센터 하나. 여기 식당 건물, 시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하나인 거죠. 그러니 장사 욕심을 내신 겁니다. 정보통인 미장원 사장님도 1년 전에야 마을로 흘러든 남편에 대한 정보는 깜깜했다가 결혼이 성사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중매를 들었는 게 비다. 이거 수기 사장 폴나치 없어서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네. 하면서 안절부절 저를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게 날개를 달아줄 희소식이 인근 유지들 중에 유지들 입을 타고 미장원 사장님 귀에 흘려들었으니 미장원 사장님은 제게 그 정보를 흘린 거고요. 만회하려고요. 그러나 원래 반은 맞고 반은 늘 틀린 사람의 말이고 이게 워낙에 당장에 닥친 일도 아니고 허황된 일이라 저는 무심히 흘러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전문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날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신 후 나흘째 아버지는 너무나 허무하게도 세상을 떠나시더군요. 사위가 전문 도박꾼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사망으로 갈 만큼 충격이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어요. 무엇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한꺼번에 밀어닥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늘이 내게 이러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 모든 상황이 인정이 안 되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빈소에 찾아오신 90 되신 외할머니, 딸 먼저 보낸 것도 모자라 단 하나 사위 자식까지 보내야 하는 외할머니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요. 이미 더 이상의 놀라움의 홍수를 겪고 싶지 않았던 제게 할머니는 마지막 홍수를 흘러넣어 주시더군요. 네 애비 고생 많이 했지. 네 애미 도박빚 갚아내느라 평생을. 병수발빚이 아니라 도박빚이었어. 아무도 못 말렸다. 도박에 빠지는 거는 나라님도 못 고쳐. 쳐 죽일견. 어디 가서 자빠져서 수십 년 나타나지도 않는지 새끼만 까질러 놓으면 다야. 은정이 낳아놓고 3, 7일도 안 되어서 화투장 따라 집 나간 년이 네 애미란 년이다. 네 애비가 네 남편 도박꾼이라는 소리에 쓰러질 만도 하지. 아이고 더러운 내 팔자야. 아이고 불쌍한 사람. 휴, 이제야 사는 것처럼 살아볼라 했더니 이제 사위까지 도박꾼이라니. 할머니는 죽일년 살릴년 하셔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돌아올 당신 딸을 위해 죄닦음 대신하느라 저희 집 일이라면 무조건 그 늙은 몸 끌고 와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어쨌거나 새 장가 안 들고 당신 딸 도박빚 다 갚아내며 살고 있는 사위에게 미안해서요. 당신 딸 똑 닮은 두 외손녀 키우느라 일평생을 희생하고 사는 사위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을 그렇게 잡으셨던 겁니다. 엄마 닮은 얼굴인데 엄마 닮아 나쁜 길 빠질까 봐요. 그래서 둘째 사위를 필요 이상으로 반대하셨던 겁니다. 게임방 소리 듣기도 싫으셔서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저는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버지 장례 끝나고 나서 바로 이혼 절차 밟으려고 했어요. 도박은 나라님도 못 말린다는 할머니 말씀을 골수에 박아두고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생겼거든요. 저는 평생을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슬픔 또한 골수에 박혔던 사람입니다.
면회 가면 남편은 철철 울면서 이 지구에 내 새끼란 존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틀리네. 정말 틀리네. 여보, 한 번만 믿어줘. 나 한 번 더 도박에 손대면 그때 당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도 돼. 여보, 아이 낳아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낳아줘. 내가 그 아이 보고 새롭게 태어날게. 도박은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고 세상사에 익숙한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막상 내 문제로 닥치니 단번에 끊어내기가 어렵더군요. 그렇게 저는 차분하게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더 사고 칠 일은 없고 찬찬히 아이부터 무사히 출산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 의미를 시어머니는 제가 붙어 산다는 의미로 해석한 거죠. 40 넘은 노처녀로 그 나이에 기적같이 자식이 생겼으니 그 자식이 유일한 태양이라 자식을 위해 참고 살겠지 하고요. 건물은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서울의 건물들처럼 예쁘고 멋진 건물 아니고 촌스럽더라도 새 것으로요. 건물 완성에 맞추어서 제부를 설득했어요. 재수 온 붙은 자기가 있어봐야 처형에게 애군만 끼치니 멀리 떨어져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살겠다는 착하고 성질만 울뚝 베린 제부를 설득한 겁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은 옆에 없고 아기 가지고 혼자 남은 나를 도와달라고요. 내가 생각한 한우물회를 바로 이곳에 차려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못해도 기본적인 거는 먹고 들어갈 자신이 있었어요. 기사식당 단골들이 계시니까요. 이걸 여기서 해보다가 얼추 자리가 잡혀가면 원래 계획대로 이 자리를 제부에게 넘겨주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장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모험을 건 거죠. 사실 불 한 번 났다고 겁먹고 움츠러들고 다 포기하면 우리는 영영 날개를 꺾이고 주저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장사에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햇살은 그런 사람에게 웃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니까요. 저의 이런 계획을 알게 된 시어머님, 어떻게 나오셨냐면요. 가게를 비우라고 하더군요. 건물을 새로 짓고 나니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장사를 해보겠다고요. 가족도 인간도 아닌 거죠. 나라에서 주는 콩밥을 먹고 있는 자기 아들의 새끼를 뱃속에 가진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이고 손자고 없더군요. 당장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혔으니 카센터야 사장이 도박으로 들어가니 더욱 손님 한 명 없고 직원 월급도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새로 지은 건물을 어머니 앞에 그대로 진상하고 나오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요, 원래 사막 한가운데 가져다 놓아도 뭐든지 시작할 준비가 된 체질이라서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제 뜻을 들으신 시어머님 당황하시더군요. 표정은 이게 아닌데? 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때서야 제게 다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내가 노후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 하나 있는 아들 저렇게 되었지. 나 텃밭이랑 나무라도 보며 숨통 트며 살고 싶어. 사실 너야 젊고 자식이 태어날 거니 아파트가 더 좋지 않겠냐? 어린이집이며 초품화 인프라도 그렇고 말이야. 나 사는 아파트 46평이고 KTX 뚫리면 이거 지금 값어치 3배는 좋게 나갈 거다. 알잖냐? 아무리 못해도 10년 인근에는 들어설 것 같은 거. 아무리 그래도 내 핏줄이 네 뱃속에 있으니까 손자에게 물려주는 셈치고 내게 넘기마. 집을 바꾸는 조건으로 장사를 계속해도 돼. 그거 다 쓰러져 가는 거 네가 다시 세웠으니 미리 유산 주는 셈치고 넘기마. 서류 꾸미자. 나 그 집 쓸모있게 구조 바꾸고 3층으로 올려서 민박이라도 해먹고 살 거야. 어떠냐? 말씀이야 틀린 말 없죠. 10년 후에 경기도에 KTX 안 들어올 때가 어디 있겠나요? 안 그런가요? 말씀이야 영 틀린 말씀 없죠.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집은 주위 막막하니 숯분이 없고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골프장 같은 게 들어설 입지도 아니었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널찍하니 공기는 좋으니 민박하기에는 좋을 겁니다. 흔쾌히 명의 바꿨습니다. 식당을 넘겨주고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데 저는 좋죠. 어머님 사시던 아파트와 식당은 거리가 10분도 안 걸리니 출퇴근하기도 좋고요. 명의 변경하기 전에 동생네 불러서 아버지가 급하게 떠나시느라 유언장 작성을 안 하셨지만 아버지가 유언하신 게 있다며 내용을 양심껏 알려주었습니다. 이 집을 너희와 나누라는 거였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에 해당되는 돈을 따로 줌하고 약속 어음을 주었어요. 동생 부부가 울더군요. 서로 간에 이삿짐만 바꾸면 되니 이사도 빨랐습니다. 시어머님이 뒤뜰에 놓인 독 2개 마저 가지고 가라고 연락을 하셨더군요. 가게 쉬는 날 제부가 용달차를 불러서 제부와 둘이 아버지가 지으신 집을 가보았습니다. 망감이 교차했지만 아버지가 때 되면 팔라고 하셨으니 후회의 망감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뭐가 그리 급하신지 벌써 인부들을 불러 공사를 시작하셨더군요. 3층까지 올린다고요. 어머니, 도대체 추진력이 너무 좋으세요. 이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은행빚 얻는 데는 토 같은 사람이야. 3층 짓는 거 이거 얼마 안 들어? 뭐 그렇게 단단하게 지을 필요도 없는데 뭐. 하나만 한 공사. 어머니, 그래도 단단하게 예쁘게 지으세요. 이왕 짓는 집. 저는 이만 그만 가보겠습니다. 1년 7개월 후 한우물에는 불티나게 팔려 오후 3시면 그날의 재료가 떨어져 저녁 장사는 한우 사시미를 곁으로 내놓는 국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외할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국밥하고 한우 사시미의 조합이요. 한우 사시미 몇 점 먹기 위해 칼칼하고 맛있는 국밥을 사드시더군요. 이번에는 2년도 안 되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니 저는 이제는 정말 장사는 겁이 안 나요. 잘난 체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거든요. 일단 새 장사를 시작하면 잠 안 자고 하거든요. 2년까지만 하고 이 건물 동생네 명의로 바꿔주고 저는 서울로 나갈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냐고요? 10년 후에야 될란가 막연했던 KTX. 도의 계획이 바뀌게 되었어요. 땡땡 지역발 KTX가 확대된다는 뉴스가 떠서 생각지도 않았던 저희 동네까지 단기간에 행운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원래 시가의 8배를 받고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장사를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 땅에 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1년 8개월 전에요. 암튼 미장원 사장님이 어디서 듣고 온 헛루머를 퍼뜨리자 그 소문을 바람결에 듣고 한때 부동산 투기 큰손이었던 이름에 오명을 쓰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1층보다는 3층짜리 건물은 보상액이 훨씬 크니까 욕심껏 지으셨죠. 빚까지 얻어가며. 그러나 무마되기만 했으면 좋게요. 그 3층짜리 집 바라보며 흐뭇할 수가 있으니까요. 도로 편입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상이야 뭐 그게 얼마나 하겠나요? 땅값이 워낙 싸서 도로로 편입되어도 그거 하품 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위로를 드리자면 공사하시는 분들 집은 부수기 쉬우실 거예요. 금방 허물어질 거 튼튼하게 안 지으셨으니까요. 돈이라고는 약에 쓸 나도 없고 빚만 쌓인 통장. 뭐 어디선가 알아서 잘 사시겠죠. 저는 제 아이에게 저같이 고단한 인생, 젊어서부터 돈 벌어야 하는 고생 안 물려주기 위해서 출소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알아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